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도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6일 주주총회와 함께 특이점이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기회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곧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전용 모델이 또 포착이 되었는데 테슬라 관련된 이모저모 오늘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자녀난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갈까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나스닥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기업이 있었으니 아마존이었습니다. 자, 일단 금주 굉장히 급박했던 한 주였죠. 일단 우리 시간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3시였죠. 미국으로 치면 수요일장이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수요일날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매파적 발언에 파월 연준의장도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주목했던 점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었는데요. 12월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정사실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자 다음날 목요일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메타가 11%나 빠지면서 우려감을 만들어냈었는데 EPS가 굉장히 낮았었죠. 매출액과 EPS가 모두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렸었는데 이 회색 막대에 EPS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다만 이는 일회성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신통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목요일장 주가는 좋지 않았었어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구원 투수들이 있었으니 바로 애플과 아마존이었습니다. 자,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특히 아마존은 매출과 EPS가 모두 상승세에 있는 데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액을 무려 209.5빌리언이나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아마존이 매출액 기준으로 200빌리언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200빌리언을 넘긴다라고까지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러자 시장은 아마존에 환호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무려 9.58%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애플마저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아마존은 좀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어도 200불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는데 어쨌든 AI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존마저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장 계속해서 AI 주식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힘을 보태면서 나스닥 오늘 0.61% 상승한 23,724로 마감을 했고요. 자, 당분간 단기적 정치적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내밀었던 공격 카드들을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뭔가 이런 시츄에이션을 보면 코미디인 것도 같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도 같은데 어쨌든 두 정상이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11월 10일까지는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이렇게 장대 운봉이 나왔었죠. 이때 트럼프가 중국에게 100%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 음봉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뚫어버린 자리는 이제 지지 라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두 정상 간의 화해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23,000선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3일 연속 나스닥이 음봉이 발생을 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23,000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만 나스닥이 이렇게 3일간 음봉을 보여주었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죠. 바로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겠는데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 막판 이렇게 주가가 좀 약했던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나 베스햄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레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 확실치 않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전까지만 해도 90%가 넘던 확률이었는데 이제는 60%대까지 내려왔어요. 60%대면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50%대가 되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약 한 4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아직까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유지가 되고 있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말에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약간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마존이 크게 오르면서 테슬라도 동반해서 일단 3.74% 상승한 456.5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솔직히 괜찮았던 3분기 실적과 함께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화두는 CEO 보상안이 되겠죠. 아무래도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보다 5.6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일론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로서 테슬라의 시총은 현재 1.5조 달러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슈퍼차저를 곳곳에 설치를 시켰습니다. 그에 더불어 이제는 피지컬 AI 세계마저 지금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보택시 사업을 완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주가보다 5배 이상은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O 보상안이 통과를 해야지만 일론은 강한 동기부여와 함께 테슬라를 더욱더 큰 회사로 만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의 CEO 보상안 통과가 11월 6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 X 프로필에 보트 테슬라닷컴이 지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서 어느 정도 투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라졌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투표수를 확보를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일론이 락인되었다라는 의견에 일론은 예스라고 답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프로필을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모델의 상판으로 바꾸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초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론의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고 일론 머스크가 피지컬 AI 완전 자율주행 달성에 초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성과는 일론과 테슬라의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생산성은 극대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세상이 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 GDP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할 수 있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자, 벌써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혜택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죠. 주말 내내 테슬라 FSD 버전 14를 테스트하다가 혼자 쓰기 아까웠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갑자기 우버를 시작이 되었는데 우버 가입을 몇 시간 만에 승인을 받고 18회 정도 우버 드라이브로 주행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18회 운전 동안 무려 133분이나 벌었어요. 7시간 반 동안 운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모두 FSD 버전 14로만 운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승객 중 그 누구도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로보택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저도 실제로 이 슬라당님의 영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FSD가 이제 정말 AI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짓으로 여기에다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나가죠. 이것을 인식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차가 판단을 알아서 한 겁니다. 사람의 손짓을 인식을 하고 자, 여기에 여유롭게 주차를 하는 FSD 버전 14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정도로 FSD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FSD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탁월한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어요. 자, 미국에서 테슬라 라이드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 직원이 직접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고객에게 찾아가는 시승 동행 서비스고요. 고객이 운전석에 앉고 직원이 옆자리에 동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FSD는 물론 그록 AI도 함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FSD와 AI 기능의 대중인식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AI 기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이제 정말 특이점이 다 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FSD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최대한 생산을 빨리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연내 오스틴 시내부터 안전운전자 이 동승자를 없앨 예정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이 된 게 바로 이 사이버캡이 되겠죠. 현재 이 사이버캡은 팔로알토 테슬라 연구실에서 지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팔로알토 지역에서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빙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완성형 버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기존 컨셉 모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바로 이 모델이 되겠죠.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컨셉 모델은 뭔가 B필러가 없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차량 도어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뭔가 B필러가 이쪽에 조그맣게 생기고 뭔가 차량 도어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죠. 이 사진처럼. 문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실제 대량 생산에 가깝게 아무래도 모디파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이렇게 서비스 진단 모드가 있나 봐요. 테슬라 차량 내부를 이렇게 3D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나 봅니다. 굉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도. 아무래도 테슬라는 모든 부품들을 하나의 CPU와 AI 칩으로 연결을 해서 수직 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FSD라든지 차량 진단 모드라든지 앞서 보셨던 것들이 실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FSD 완성이 이제 초입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어지죠. 내년 하반기부터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된 피지컬 AI 실적이 테슬라의 실적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테슬라의 EPS 가치와 주가의 가치가 괴리가 너무나도 벌어졌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급락이 올 수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난 우리 3, 4월 달에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테슬라의 주가가 벌어지자 이렇게 주가가 수직 낙하를 보여주었었죠. 자, 이런 90도의 롤러코스터가 바로 테슬라 주가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면서 투자를 지속하시되 내년 하반기부터는 EPS 성장이 기대가 되니까 만약 그 사이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11월 6일 CEO 보상안 통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주총회 때까지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트라운TV 멤버십 가입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의 방송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